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딥시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 딥시크가 내놓은 추론형 그 AI 모델인 R1이 오픈 AI 챗 GPT 그리고 메타의 라마 등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바로 R1에 들어간 비용 규모입니다. 딥시크가 추론형 AI 모델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558만 달러 하나로 이 8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R1에 활용된 AI 칩은 호퍼 800, H800인데요. 엔비디아의 GPU 그 호퍼 100, H100의 중국 수출이 미국 정부의 규제로 막히자 엔비디아가 컴퓨팅 파워를 일부러 약화시켜서 만든 버전이 바로 H800인데 이 H800을 2000개 탑재한 모델이 바로 R1입니다. 이 H800보다 컴퓨팅 파워가 훨씬 강한 호퍼 100, H100 같은 칩이 평균적으로 16,000개 가량 들어간 빅테크의 AI 모델에 투입된 비용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그 빅테크로부터 삥을 뜯는다는 그 악평을 받아왔던 엔비디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고 자칫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빅테크들이 한 개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나 하는 호퍼 GPU, 블랙엘 GPU를 사들여서 완벽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었는데 이런 게 다 거품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중국 딥시크의 등장은 지난 2년 동안 자본시장을 주도해왔던 AI 내러티브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르게 보면 AI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사실 모두가 바라던 일입니다. 엔비디아만 빼고 말이죠. 너무 값비싼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굳이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 때문에 많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확보에 혈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도 나도 자체 칩 설계에 몰두해 왔던 상황입니다. 딥시크의 경우는 자체 칩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가 최신 칩인 호퍼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중국 판매용 호퍼 칩 H800을 활용해서 탁월한 AI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전 빅테크보다는 한결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을 내놓았지만 엔비디아 칩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답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H800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이고 한 개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칩이기 때문입니다. H800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국 수출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컴퓨팅 파워가 H100에 비해서 떨어진다지만 여전히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출을 금지한 칩이 바로 H800입니다. 이 H800도 중국 밀수 시장에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R1의 등장은 그 자체로 획기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게임 체인저, AI 모델에서 게임 체인저가 계속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딥시크가 기존 AI 모델의 10분의 1 비용밖에 들지 않는 모델을 선보인 만큼 다음번에는 더 가격 파괴적인 뛰어난 AI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의 전 CEO 팻 겔싱어도 이번 딥시크 사태를 맞아서 자신의 SNS에 소회를 남겼는데요. 이 겔싱어는 딥시크가 AI 거품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장의 반응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 겔싱어는 컴퓨팅을 극적으로 저렴하게 만들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I 거품론이란 말에는 AI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R1의 등장은 저렴한 가격에 AI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이는 AI 시장 확산을 위한 그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효율적인 모델이 AI 모델이 나온 만큼 더 낮은 가격에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AI 서비스가 더 확산될 것이고 이것 자체로 AI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그 리사수 AMD CEO 리사수나 이전 인텔 CEO 팻 겔싱어 같은 이들은 그간 엔비디아의 너무 비싼 GPU 가격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특히 리사수는 AMD의 그 GPU 그 MI300 시리즈가 추론용 모델로는 엔비디아 호퍼 GPU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나델라
CEO 같은 경우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AI 칩으로서 칩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엔비디아 GPU가 아닌 AMD GPU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 겔싱어도 인텔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나오기 전에 이 인텔의 그 가우디 GPU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엔비디아 GPU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그 딥시크 R1 사태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제 그 AI 시장 확산을 위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인데요. 딥시크는 자신의 매우 저렴한 추론용 AI 모델을 구축하는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아닌 일부러 스펙을 하향 조정한 H800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숱한 기업들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갖춘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 중입니다. 당장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텐스토렌트 같은 스타트업만 해도 HBM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동되는 리스크5 기반의 AI 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게임 체인저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엔비디아 칩이 비싸도 소프트웨어 등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던 빅테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R&D 강화와 엔비디아 대안 찾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먼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만 엎어진 프로젝트, 네이버와 삼성 간의 엎어진 프로젝트 마칩도 당시 가격이 엔비디아 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죠. 전력 효율은 뛰어나지만 크기는 엔비디아 칩의 10분의 1 수준이고 가격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실패로 기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값어치는 없게 됐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시장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 중에 기어이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이런 기업이 만드는 칩은 게임 체인저로 또 부상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여파 같은 거 말입니다. 이 R1의 등장이 메모리 업체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이런 질문 말인데요. 이 삼성과 같은 메모리 업체로서는 저렴한 AI 칩의 개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의 등장은 AI 확산을 유인하고 여기에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 인프라의 최적 조합으로서 GPU와 짝을 이루는 HBM을 납품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GPU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당장 HBM 납품 업체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00뿐만 아니라 R1에 들어간다는 H800에도 HBM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AI 모델이 개발되면 그간 그 값비싼 AI 칩 때문에 AI 서비스에 관심조차 둘 수 없었던 기업에게도 AI 서비스 문호가 개방될 수 있습니다. 겔싱어 말대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메모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성비 최고의 AI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칩 간 조합이 시험될 것입니다. 지금은 HBM이 AI 시대의 옥동자지만 앞으로 그 자리를 LPDDR이 차지할지 그 GDDR이 차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딥시크 사태를 조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추론용 AI 칩은 앞으로 AI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학습용은 AI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AI 사용자가 늘어나면 추론용 AI 칩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와 비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효율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칩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딥시크 사태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